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최근 풍요의 땅으로 불렸던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가 죽음을 부르는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인들은 가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신발을 만들고 남은 가죽 조각이나 재, 진흙, 흰개미 등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 또한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977년 이후 최악의 가뭄으로 2014년, 2015년 가뭄보다 더 심각해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곳곳에서 산불까지 발생하고 있어 미국은 초긴장 상태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술이 인공강우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를 낮추는 수단으로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이던 물통을 꺼내놓으면 물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차가운 물통 표면에 닿아 열을 빼앗기고 작은 물방울이 되는 응결현상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기 중 수증기가 상승하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거나 밤낮의 온도 변화로 열을 잃으면 어느 순간 서로 달라붙어 미세한 물방울 덩어리가 되는데 이 물방울 덩어리가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려면 물방울 덩어리가 더 무거워지고 커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방울 덩어리를 더 무겁고 커지게 만들어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공강우인 것입니다. 이런 인공강우를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1946년 미국의 빈센트 셰프입니다. 미국의 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빈센트 셰프 박사는 여름에 냉장고 문을 열다가 마치 안개와 비슷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상을 발견하면서 인공강우의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셰프 박사는 냉장고 문을 열어 닫기를 반복하다가 냉장고 윗면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을 보고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방울들은 서로 뭉쳐서 큰 물방울이 되고 그러다가 냉장고 밑면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마치 비가 내리는 모습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셰프 박사의 뇌리에는 인간의 힘만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떠올랐고 곧바로 관련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셰프 박사는 비행기를 타고 약 4,000m 높이로 올라가 구름의 지름 1cm로 잘게 부순 드라이 아이스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 요오아드 은 연기를 뿌렸습니다. 구름 씨앗으로 드라이 아이스와 요오아드 은을 사용한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냉기가 공기 중의 수증기와 만나 작은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졌고 요오드와 은 연기는 얼음 입자를 모이게 해 눈송이가 쉽게 만들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이날 날씨가 추워 눈이 내렸지만 만약 기온이 높았다면 빗방울이 내렸을 것입니다.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한 것입니다. 인공강우 기술은 베트남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1967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적의 군수 물품을 차단할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막대한 비를 내리게 하여 도로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산사태가 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뽀빠이 작전이라고 불린 이 작전은 1967년 3월 20일부터 1972년 7월 5일까지 장기간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주로 이동하는 오솔길과 도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미군은 조명탄을 연상시키는 40mm 알루미늄 탄을 목표 지역에 투하, 인공 강우용 드라이 아이스를 구름 속에 뿌려 강우량을 30%나 증가시켰던 것입니다. 이 작전으로 특히 호치민 루트 주변의 부드러운 토양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1971년에는 북베트남 국토 10%가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인공 강우 기술은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 때 그 어느 날보다 맑은 하늘에서 개막식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개막식 당일인 8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 39분까지 모두 1,104발의 로켓을 공중에 쏘아 올려 베이징으로 몰려오는 비구름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베이징 외곽 지역에 미리 비를 뿌리게 했습니다. 덕분에 성대한 개막식 불꽃쇼가 베이징 밤하늘을 수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1958년 8월 8일 지린성의
최악의 가뭄이 들었을 당시 최초로 비행기를 활용해 인공강우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인공강우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 나라입니다. 2018년 6월 중국 내이멍구 자치구 타싱안링 산맥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도 산불 진화를 위해 사용하였고, 2017년 7월 저장성 양저우의 기온이 40도씨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자 인공강우를 실시해 기온을 10도씨 낮추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공강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 비를 만들거나 비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구름청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은결핵 또는 빙정핵이 적어서 구름 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인공적으로 구름 씨앗이 될 만한 물질을 뿌려 비를 내리게 만드는 기술인 것입니다. 구름 씨앗으로는 구름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0도씨 이하의 차가운 구름에서는 빙정핵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은을 뿌려 결빙 과정을 촉진하거나 드라이 아이스를 뿌려 관행각을 강화시켜 강수를 유발합니다. 따뜻한 구름에서는 흡수성 물질인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을 뿌려 병합 과정을 촉진시켜 강수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구름 씨앗은 인공강우 목적 외에도 안개를 지우거나 우박을 내리는 것을 막거나 태풍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름 씨앗을 뿌리는 방법으로는 항공기나 로켓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드론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공강우에도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인공강우를 내리려면 비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분을 가진 구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공기 중에 수분과 습도를 인공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직은 습기를 비로 만들어 뿌려주는 수준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전혀 없는 맑은 하늘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기술인 것입니다. 게다가 구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강우로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인공강우로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구름이 이동하면서 비를 내리는데 특정 지역에서 구름의 수분을 인위적으로 다 써버리면 다른 지역에 비가 덜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인공강우를 위해 뿌려대는 요오드와 은을 비롯한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강우 실험을 위해 뿌려대는 화학품으로 인해 공기질의 악화는 물론 대기오염과 더불어 지상식물과 인체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는 지형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인공강우 연구에 의하면 평지보다 산간지역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산간지역에서는 구름 씨앗 뿌리기가 지형에 의한 상류기류 효과와 합쳐져 강수를 증가시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을 세상에서 하는 것은 그 성공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공강우 기술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좀 더 발전된 기술로 인간이 겪고 있는 여러 자연재해를 인공강우의 기술로 쉽게 해결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